자, 뭘까요? 81강요. 다음은 단어 형성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은 O, 부적절한 것은 X로 표시하시오. 여기를 보게 되면 뒤에 손놀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형태소를 분석한 거예요. 원래 얘가 놀다, 놀다의 어간 놀에다가 뭘 붙인 거냐면 리라는 것을 붙인 건데, 이 리가 어디서 많이 봤죠? 이희리기 우구추 할 때 그 리란 말이에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저 이희리기 또는 이희리기 우구추가 사동화 전미사 또는 피동화 전미사란 말이에요. 전미사란 말이에요. 이 이희리기 또는 이희리기 우구추가. 그래서 원래 놀다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놀다라는 것은 단위로겠죠. 근데 이 놀다가 거기에 이희리기 우구추를 붙여서 놀리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리가 전미사기 때문에 파생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거기다가 요 미음을 또 붙였죠. 그렇죠? 근데 이 미음 같은 경우는 어떤 때는 명사형 정성 어미로 쓰일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전미사로 쓰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같은 경우는 놀리라는 파생어에 거기다 또 미음까지 또 붙여가지고 놀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또 파생어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뭐를 붙였어요? 앞에 손이라는 명사를 붙였죠? 근데 잘 보세요. 놀리에다가 미음을 붙여서 얘가 얘만 보면 파생어인데 하나의 단어가 돼버린 거잖아요. 즉 명사가 돼버렸다고요. 그래서 명사에다가 또 앞에 손이라는 명사가 붙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얘는 파생어였다가 손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다시 한 단어가 됐기 때문에 결국으로 보게 되면 합성어가 되는 거예요. 네. 책꽂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책꽂이 같은 경우가 형태소로 분석하면 책 플러스 꽃 플러스 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 결합 순서를 보게 되면 만약에 결합 순서가 책하고 꽃이 먼저 만약에 결합이 됐으면 합성어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결국은 이라는 전미사가 최종적으로 만약에 결합이 됐다면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 파생어가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결합이 되는 게 아니라 순서가 얘하고 얘가 먼저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파생어가 된 거죠? 파생어가 됐다라는 것은 하나의 단어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 다시 책이라는 거하고 최종적으로 결합이 됐어요.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보면 합성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가 파생어인지 합성어인지는 최종적으로 무엇과 무엇이 결합이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봤더니 전미사나 접두사하고 결합이 되더라. 그러면 얘는 파생어가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 봤더니 이렇게 단어가 결합이 되더라. 그러면 합성어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손놀림 같은 경우도 얘하고 얘가 먼저 결합이 되고 이렇게 결합이 돼서 합성어가 됐고, 책꽂이도 얘하고 얘가 결합이 되고 최종적으로 얘하고 얘가 결합이 돼서 합성어가 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은 다 단어의 짜임이 같은 거죠. 파생어가 됐다가 최종적으로 합성어가 되는 결합 순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는 적절한 것 이렇게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우짓다 어린이는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그 합성어 중에서 통사적인 합성, 비통사적인 합성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우짓다는 뭐하고 뭐가 결합이 된 거죠? 뭐하고 뭐가? 울다 플러스 짓다가 결합이 된 거예요. 근데 울다도 그렇고 짓다도 그렇고 품사로 보게 되면 동사잖아요. 그렇죠? 동사 또는 용원, 형용사 이렇게 결합이 되려면 이 앞에 단어와 뒤에 단어를 연결해주는 연결어미가 얘 대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울고 짖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통사적인 합성이 됐을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 고라는 연결어미를 안 붙인 거죠. 안 붙이고 그냥 결합시킨 거예요. 물론 결합 과정에서 리을 탈락 현상이 일어나서 우짓다가 이루어졌지만 하여튼간 두 단어를 이어주는 연결어미를 안 쓰고 두 단어를 결합시켰죠? 그러면 비통사적인 합성이 되는 거예요. 얘는 비통사적인 합성 맞아요. 그래서 근데 어린이 같은 경우는 뭐하고 뭐가 결합이 된 거죠? 어리다라는 어간 어리에다가 그 다음에 이라는 의존명사예요. 이가 사람을 나타낼 때는 의존명사하고 결합이 됐는데 이 어리다 같은 경우가 뒤에 오는 의존명사를 꾸며줄 수가 없어요. 정상적으로는 꾸며주려면 얘를 어떤 형태로 만들어야 되죠? 관용어 형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관용어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뭘 붙인 거예요? 보니까 니은을 붙여준 거잖아요. 이 니은이 관용사용어미잖아요. 그래서 관용어 플러스 의존명사, 명사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얘는 통사적인 합성이 되는 거죠. 어린이는 통사적인 합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와집, 지우개, 선생님, 개살구 중 단어 형성법이 다른 단어는 이렇게 됐는데 이게 기와집이 되겠죠. 왜냐면 기와 플러스 집 이렇게 해가지고요. 명사가 결합이 돼서 명사가 결합이 된 합성어예요. 합성어. 그것도 통사적인 합성어예요. 명사 다음에 또 명사 이렇게 결합이 되는 것은 통사적인 합성이 되겠어요. 근데 지우개라든가 선생님 개살구에서 지우다의 지우에다가 개를 붙인 거고 선생이라는 단어에다가 님이라는 걸 붙인 거고 살구라는 열매에다가 개라는 것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다 파생어가 되는 거죠. 다 파생어가 돼요. 그 저번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저 님 있잖아요. 님 선생하고 님 붙였잖아요. 저거 품사로 보게 되면 의존명사에 해당이 되죠. 근데 그 님 말고 임 있잖아요. 임. 그래서 임은 명사죠, 명사. 그래서 얘는 명사, 이 님은 의존명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누군가가 질문을 했어요. 기출문제 7급 기출문제인데 뭐였었죠? 바람? 바람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문장 이렇게 5개 주어지고 그 바람이 명사로 쓰인 거하고 의존명사인가요? 의존명사로 쓰인 거 구분하라는 문제였어요. 근데 그거는 문장에서 그 바람을 집어넣고 이게 의존명사냐 명사냐를 물어보는 게 정상이지 그냥 바람이라는 단어만 탈랑 제시해주고 이게 명사냐 의존명사냐 이걸 물어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명사인지 의존명사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명사는 문장 맨 앞에 쓸 수 있죠. 그냥 의존명사 말고 그냥 명사. 명사도 크게 2가지가 있잖아요. 자립명사하고 의존명사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해요. 근데 자립명사에 해당되는 것이 명사의 대부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명사는 문장 중간에 올 수도 있고 문장 맨 앞에 올 수도 있죠. 근데 의존명사로 쓰이는 바람은 형태는 똑같지만 의존명사잖아요. 그래서 문장 맨 앞에 올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사인지 이게 의존명사로 쓰였는지 구분하는 거는 그것밖에 없어요. 이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봐서 문장 맨 앞에 올 수 있는 문장을 만들 수 있느냐. 그러면 얘는 그냥 명사구나. 근데 이걸 가지고 문장 맨 앞에 쓰였더니 이 문장이 도저히 안 이루어지더라. 그럼 의존명사로 쓰인 거고 이렇게 명사와 의존명사를 구분할 수밖에 없어요. 자, 복합어에는 단일어, 파생어, 합성어가 포함이 된다. 이건 뭐 기본이죠. 복합어는 파생어하고 합성어를 합해서 복합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깡충깡충, 아장아장은 단일어이다. 이렇게 됐죠? 단일어가 아니에요, 얘가. 뭐예요? 합성어예요, 합성어. 근데 합성어 중에서
얘를 무슨 합성어라 그래요? 합성어 아까 했는데 통사적인 합성어가 있고 비통사적인 합성어가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반복 합성어가 있어요. 이 반복 합성어예요. 왜? 같은 단어를 두 번 이렇게 되풀이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반복 합성어는 너무 쉬워서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디서 나온다 그랬었죠? 시에서 나와요. 시에서. 시에서 저런 깡충깡충 아장아장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시에서 이거 뭐라고 하죠? 시에서 이런 단어들을 처보라고도 해요. 처보. 그러니까 나중에 괜히 시에서 의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했는데 선택지에 뭐 처보를 사용해서 뭐뭐뭐 하고 있다 했는데 처보가 뭐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얘를 사실은 또 처보라는 말보다 더 많이 쓰이는 게 있잖아요. 시에서. 이런 말 시에서 쓰였어요. 처보라는 말 대신 처보라는 말보다 더 많이 쓰이는 표현이 뭐예요? 의성어, 의태어. 의성어, 의태어. 의태어잖아요, 얘가. 근데 의태어, 의성어 합해서 뭐라고 하죠? 의성어와 의태어를 합해서 음성상징어. 예, 그래서 얘네들은 반복합성어. 문법적으로 보면 반복합성어라고 해요. 근데 오히려 문법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라 시에서 나오게 되면 처보라고 또는 뭐 의성어, 의태어라고 또는 반복합성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한 가지 더 알면은 이게 옛날에는 요 깡충깡충이라는 게 표준어가 아니었어요. 모음조화 현상에 따라서 깡총 이렇게 깡총 또는 껑충 이렇게 하는 게 표준어였는데 바뀌었어요. 이렇게 깡충. 근데 모음조화 현상에서는 어긋난 표현이 돼버린 거죠. 그 다음에 접사는 접사가 붙은 단어의 품사를 바꾼다 이렇게 됐죠. 예, 품사는요 성질에 따라서 나눈 거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근데 품사가 바뀌는 경우가 한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접미사가 붙었을 때. 접두사는 그 단어에 단어가 붙는 그 어근의 품사를 바꿀 수가 없어요. 접두사는. 근데 접미사는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접미사가 붙었다고 해서 다 바뀌는 건 아니에요.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바뀔 수도 있다. 다 바꾼다라는 건 아니다. 근데 아까 보게 되면 놀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놀다라는 단어에다가 리자라는 접미사를 붙였잖아요. 그럼 놀리다가 되잖아요. 품사를 바꿨나요? 안 바꿨나요? 에? 안 바꿨잖아요. 얘는 그냥 놀다, 놀리다 같은 경우는 다 하나는 능동사, 하나는 주동사, 하나는 사동사 이렇게 바뀌었지만 동사라는 자체는 바뀌지가 않았잖아요. 근데 놀리다에 예를 들어서 접미사 미음이 붙었어요. 그래서 놀림 이렇게 됐어요. 얘는 바뀐 거잖아요. 동사에서 명사로. 네, 그래서 접사는 접사가 붙는 단어의 품사를 바꾼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네. 자, 그 다음에 그는 꿈을 꿈이라는 그런 문장에서 기억의 꿈과 니은의 꿈은 품사가 같다 이렇게 되는데 아니다. 품사가 같지 않다. 예. 그러면 앞에 있는 꿈 같은 경우는 뒤에 조사가 붙었죠? 을이라는 조사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꿈은 명사가 되고요. 뒤에 있는 꿈은 동사가 되는 거죠. 동사가 돼요. 예. 근데 예전에는 이거를 학교에서는 똑같은 형태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형태인데 얘는 명사가 됐다라는 것은 이 미음이 접미사라는 뜻이고 아까 좀 전에 말했잖아요. 접미사는 품사를 바꿀 수도 있다. 얘는 접미사고 이 미음은 접미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명사형 어미. 이게 어미는 절대로 품사를 못 바꾸잖아요. 어미는. 그래서 이게 접미사 미음인지 아니면 명사형 어미 미음인지 학교에서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가르쳤냐면 그냥 뒤에 이렇게 조사가 붙느냐
안 붙느냐 이렇게 했었다고요. 근데 이제 더 세분화가 돼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앞에 말에 서술성이 있느냐 없느냐. 서술성이 없으면 전미사가 붙은 거고 서술성이 있으면 그냥 명사형 어미가 붙은 거고 이렇게요. 왜 서술성이 있으면 명사형 어미가 붙어가지고 품사를 못 바꾸느냐. 우리나라의 서술어의 자리에는 세 가지밖에 못 와요. 서술어 자리에 세 가지밖에 못 오잖아요. 영어는 서술어 자리에 하나밖에 못 오잖아요. 영어는 서술어 자리에 뭐가 오죠? 동사밖에 못 오잖아요. 그래서 1, 2, 3, 4, 5 형식 보면은 다 주어 다음에 동사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서술어 자리에 세 가지가 온단 말이에요. 뭐가 오죠? 동사가 오는 경우, 형용사가 오는 경우, 그 다음에 치연 플러스 서술 격조사 이다의 형태가 오는 경우. 그래서 서술성이 있다라는 것은 동사 아니면 형용사 아니면 치연 플러스 이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서술성이 있으면은 얘가 서술성 있네. 동사 아니면 형용사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품사 안 바뀐 거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고향을 멀리 떠난 자식이 부모를 그리워함을 나타내는 말 이렇게 되죠. 답은 6번. 뭐라고 있죠? 백운고비. 백운고비. 구름문자가 나오면은 고향 아니면 부모님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죠. 그 다음에 솥 안에 물고기가 생긴다는 뜻으로 매우 가난하여 오랫동안 밥을 짓지 못함을 이루는 말 이렇게 되죠. 1번이 답이 되겠어요. 뭐라고 읽어요? 부중생어. 부자가 저게 솥 부자예요. 부산할 때도 적었어요. 그 다음에 일의 처음과 나중이 뒤바뀐다. 일의 근본을 잊고 사소한 부분에만 사로잡힌다. 3번이 답이 되겠죠? 본말 전도. 본말 전도. 그 다음에 분한 마음이 하늘을 찌를 듯 격렬하게 북받쳐 오른다. 7번이 답이 되겠어요. 뭐라고 있죠? 분기 충천. 뭐 충천이라고 해도 되고요. 어떤 때는 탱천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등천이라고도 써요. 그 다음에 하늘 우러러보니 세상을 굽어보나 양심에 거릴 것이 없다. 이렇게 되죠? 10번이 답이 돼요. 뭐라고 읽냐면 부왕무괴. 부왕무괴. 부자가 구불이다. 그래서 땅을 보는 거죠. 구부려서. 앙자가 우러를 앙자예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서. 괴자가 부끄러울 괴자예요. 부끄러움이 없다. 그 다음에 2번은 뭐라고 읽냐면 백의종군. 백의종군 하면 누구 생각나죠? 이순신 장군 생각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벼슬 없이 군대에 가서 싸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4번에는요, 뭐라고 읽어요? 4번, 사사진경. 사사진경. 이 사자가 피하다 사자고요. 두 번째 사자는 사악하다 할 때 사자예요. 근데 이게 사사진경보다 더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벽사진경. 벽사진경. 그래서 사사진경, 벽사진경이 뭐냐면 사악한 것은 피하고 경사스러운 거로 나가다 이런 뜻이고요. 벽사진경은 사악한 것은 막고 경사스러운 곳으로 나가다 이런 뜻인데 같은 뜻인 거예요. 그래서 향가 중에서 처용가 알죠? 처용가 같은 경우 지금도 경상남도 경주 지방에서는 처용제라는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그쪽 지방 사람들은 언제부턴가 처용의 얼굴 모습을 대문에다가 이렇게 정초에 붙여놓아요. 그러면 그 집에는 나쁜 일이 안 일어난다고 믿는 거죠. 그 이제 벽사의 노래 이렇게 말을 해요. 벽사. 그냥 벽사진경을 줄여서 그냥 벽사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한 거죠. 그 다음에 5번은 분골쇄신. 분골쇄신. 분자가 가루 분자예요. 그래서
뼈가 가루가 되고요. 새신 뭐예요? 몸이 부서질 정도로 이런 뜻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말을 하죠. 분골쇄신한다. 그 다음에 8번은 백년하청. 백년하청.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이루어지기 힘들다라는 뜻이에요. 중국에 있는 어떤 강과 관련된 한자성어예요. 어떤 강이죠? 중국의 강 저도 두 군데밖에 몰라요. 하나는 양쯔강. 이 양쯔강을 기준으로 해서 중국을 둘로 나누는 거예요. 양쯔강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은 강북, 밑에는 강남 이렇게. 우리나라는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강북, 강남 이렇게 하잖아요. 서울을. 또 하나가 뭐죠? 황하강, 황허강이라고. 왜 그 황자가 무슨 황자를 써요? 누를 황자예요. 거기서 예전에 가봤는데 고려시대 때 제가 가봤더니 그때도 물이 누렇더라고요. 근데 어저께도 가봤더니 물이 누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황하강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맑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이루어지기가 힘들다. 그 다음에 9번은 부운 지지 이렇게 부자가 뜨다 부자요. 물에 뜨다 할 때 그 뜨. 뜬 구름, 뜬 구름의 뜻 이런 뜻인데요. 일시적인 부귀영화를 바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됐어요? 근데 아까 말을 하려다가 말았네. 이게 논리가 나오니까 이 논리 있잖아요. 논리. 요새 어떤 노래가 인기 있는 줄 알죠? 브레이브걸스의 그 롤린? 저도 들어봤어요. 산책하다가. 군대 생활할 때 들어봤나요? 들어봤어요? 나는 못 들었는데. 위문 공연 왔었나요? 군대 있을 때 신곡 나왔어요. 그때 신곡이 나왔어, 저거? 저도 군대에 있었을 때 그 위문 공연을 한 2번 봤는데요. 다 재미없었어요, 저는. 왜냐면 그때 온 가수들은 너무 성의 없이 한국만 딱 부르고 그냥 잽싸게 무대대로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나 보죠. 그래서 이게 군인들이 저기 추천해가지고 인기가 생긴 거라면서요, 이게. 몰랐었어요. 이런 가수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자, 다음 속담과 의미를 적절하게 연결하시오. 끓는 국의 맛 모른다.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 요리를 해보면 알겠지만은요, 어느 정도 끓고 나서 조금의 약간의 뜸을 들여야지 이게 맛이 제대로 우러나고 그 맛을 제대로 알 수 있는데, 그냥 끓는 국을 맛보면은 그 맛을 제대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니은이 답이 되겠어요. 급한 경우를 당하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나그네 기는 간짓대기. 이 간짓대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대나무로 된 긴 장대를 간짓대라고 해요. 간짓대. 그래서 나그네는 얻어듣는 것이 많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꽁 잡는 것이 매다. 디귿 방법이 어떻든 간에 목적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이르는 말. 그 다음에 꽁 구워 먹은 자리다. 꽁을 구워 먹은 자리인데 흔적이 없는 거죠. 아무런. 그래서 미음이 답이 되겠고요. 꼭디에 부은 물이 발 뒤꿈치로 내린다. 꼭디라는 게 뭐냐면 꼭대기예요. 꼭대기. 머리 꼭대기에서 이렇게 부은 물이 이 발 뒤꿈치까지 내려간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기억이 되겠어요. 윗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곧 그 영향이 아랫사람에게 미친다. 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하고 비슷한 거예요.